안녕하세요. C언어 비전공자 스터디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의 목표는 산술 연산 배우기인데 생각보다 연산자가 많아서 5주차랑 6주차에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식부터 볼게요. 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방정식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거를 나타낼 때는 지금 제가 써놓은 코드와 같이 나타내요. 여기서는 이제 x에 3을 대입해서 y의 값을 나타내는 코드인데요. 어, 밑에서 볼 때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x제곱의 경우에는 C 언어에서는 거듭 제곱의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x 곱하기 x와 같이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수식은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되지만 수식의 뜻은 상수, 변수, 연산자의 조합으로 상수와 변수가 피연산자가 됩니다. 그럼 일단 산술 연산자부터 볼게요. 산술 연산자는 지금 이거 외에도 뭐 비트를 사용하는 산술 연산자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덧셈은 플러스, 뺄셈 마이너스, 곱셈은 곱하기 기호로, 나눗셈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기호가 나눗셈 기호고 퍼센트 기호가 나머지를 구하는 기호입니다. 나눗셈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결과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로 정수형 나눗셈이 있고 두 번째로 실수형 나눗셈이 있습니다. 정수형 나눗셈의 경우에는 나눗셈 결과를 int로 설정을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nt x를 해놓고 x에다가 7 나누기 4를 넣은 거고, 실수형 나눗셈의 경우에는 플로트 x를 해놓고 x에 7 나누기 4를 넣은 거예요. 정수형 나눗셈의 경우에는 결과값이 1.75가 나오지만 정수형은 소수점을 나타낼 수가 없어서 값이 1까지만 나옵니다. 실수형 나눗셈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도 결과가 표시될 수 있어서 1.75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뭐 int x는 3, int y는 5 해놓고서 플로트에다가 나머지 한 값 뭐 t를 넣는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플로트로 해놔야지 t에다가 y 나누기 3을 넣을 수 있지. 잘못 썼네. 이렇게 해야지 이제 t에다가 뭐 y 나누기 3을 넣었을 때 그 소수점 아래까지 다 나오게 되지. 그냥 int t로 설정을 해놓고 답 값을 넣으면은 이와 같이 소수점 이하가 버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를 보면은 나머지는 퍼센트를 사용한다 했잖아요. 나머지는 배수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짝수일 때 뭐를 출력해라 해서 이제 뭐 나중에 조건문을 배우게 되겠지만 짝수일 때는 x 퍼센트 2가 0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 기호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고 x를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x가 5의 배수가 되는 것처럼 배수를 확인할 때 보통 사용합니다. 그 위에서 얘기했듯이 거듭제곱은 C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곱셈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다음 대입 연산자를 볼게요. 대입 연산자는 이제 는 기호인데요. 변수에다가 수식을 대입해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x는 x 플러스 1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원래는 그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비교가 아니라 대입이기 때문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은 x 플러스 y처럼 이와 같이 사용을 하면은 100이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는 무조건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랑 산술 연산자를 같이 쓰는 경우에 이를 간단하게 추약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x는 x 플러스 y다 라고 넣을 때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곱셈, 그다음 나눗셈, 그다음 나머지 연산자까지 다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호 연산자입니다. 부호 연산자는 뭐 그냥 다들 아시는 듯이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주는 건데요. 이건 그냥 평소 수학을 할 때처럼 사용을 하셔도 똑같습니다. 다음 증감 연산자인데 증감 연산자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변수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연산자로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플러스 두 개가 뒤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앞에 붙어 있느냐. 뒤에 붙어 있는 걸 먼저 보면은 보통 이제 y는 x 플러스 플러스나 그냥 x 플러스 플러스라고 사용을 해요. 이거는 보통 반복문이나 그럴 때 사용을 하는데 어 이제 순서를 보시면 x가 10일 때 y에 10을 먼저 대입하고서 그 후에 x 플러스 플러스가 진행돼서 x가 11이 되는 겁니다. x 플러스 플러스의 경우에는 x는 x 플러스 1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진행을 해서 y에 10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한 번 더 돈다고 생각을 할게요. 한 번 더 y는 x 플러스 플러스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음에는 y에는 11이 대입이 되고 그 이후에 x가 1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플러스 플러스가 x 앞에 있을 경우에는 플러스 플러스가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0일 때 플러스 플러스가 먼저 진행이 돼서 x가 11이 되고 그 이후에 y에 11이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y는 플러스 플러스 x가 한 번 더 돌게 되면은 x가 먼저 덧셈이 이루어져서 증감이 되고서 12가 되고 그 이후에 y에 12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순서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사용하실 때도 더 편합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도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1씩 감소가 되는 거죠. 다음 관계 연산자입니다. 관계 연산자는 두 개의 p 연산자, 그러니까 변수나 또는 상수를 비교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수학에서 뭐 3이 5보다 크다 했을 때 보통 우린 거짓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제 거짓이라고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서 참의 경우에는 1, 거짓의 경우에는 0으로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관계 연산자들인데요. 는이 두 개 있는 것과 느낌표 는, 그 다음에 이 밑에 기호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얘는 이제 크다, 작다.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이거의 경우에는 헷갈리는 경우가 없는데 이제 이 두 개가 조금 헷갈려요. 는이 두 개 있는 경우, 처음에 는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y의 값을 x에 대입을 해주는 건데 는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x랑 y가 같냐. 그래서 뭐 x가 5고 y가 5면은 참이기 때문에 1이 나오게 될 테고 x가 3이고 y가 5일 경우에는 거짓이니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느낌표 는은 같냐가 있으면 다르다도 있어야겠죠. 다르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 x가 5고 y가 3일 때 둘이 다른 게 참이잖아요. 맞기 때문에 참인 값인 1이 들어갈 테고 5면은 같기 때문에 거짓이라 0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이 다르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가끔 이제 비교하는 건데 는을 하나 더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뭐 왜 오류가 났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대입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써서 비교를 시키고 대입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제 아직은 이걸 아직 안 배우고 6주차에 배울 건데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컴퓨터의 경우에는 연산자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를 두 개, 관계 연산자를 두 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앰퍼센트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다는 건 참고만 해주시고 6주차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지나간 것 같긴 한데 천천히 앞부분을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수식은 그냥 곱셈, 보통 이제 이 경우, 거듭 제곱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곱셈을 사용하고 나머지 기호는 다 비슷하게 기억이 되고 마이너스 5x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x라고 작성하시면 안 되고 마이너스 5 곱하기 x라고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산술연산자는 나머지와 나눗셈을 헷갈려 하지 마시고 두 개의 기호를 중복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나눗셈을 진행할 때 정수형과 실수형의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제 언제 사용하는지 이걸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뭐 if문, 반복문을 사용하실 때 조건에 넣을 수 있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대입 연산자와 뒤에서 보게 된 관계 연산자는 꼭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둘이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증감 연산자는 저도 이제 가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건 보통 반복문에 사용을 하는데 순서가 조금씩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쉽게 하시는 방법은 얘가 앞에 있을 때는 얘 먼저, 얘가 뒤에 있으면 얘를 마지막에 진행을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합대인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면은 짧기 때문에 편하긴 하지만 잘 기억을 못 하시겠으면은 그냥 이 식 그대로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제는 제가 이제 한글 파일로 보내드릴 거고 파일 작성 후에 파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보면 이제 그냥 분명히 제가 출력값이 이게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제를 드리는데 출력값이 그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항상 그 하나하나 오류를 다 잡아드리는데 그게 저도 이제 시험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봐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일 작성 후에 정말 안 되는 부분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리면서 그 안에 거의가 아니라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좀 꼼꼼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스터디가 없을 예정이고 대신 이제 과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과제는 4월 27일까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과제를 제가 보내주셔야 된다고 하는 날짜 그 자정까지 보내주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퇴출을 할 예정이고요.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그 나가시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기 힘드시면 저한테 연락해서 나가셔도 괜찮고 끝까지 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과제는 어려운 과제를 내진 않잖아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한 3-4문제도 넘지 않기 때문에 착실히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주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